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1운동의 표상에 대해서 조금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3.1운동과 관련된 그래프들 이런 것들도 좀 보고 그랬는데 오늘은 3.1운동에 대한 대략적인 부분도 좀 봤지만 교과서 보면서 교과서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지난 시간에 1910년대 국내외에서 있었던 독립운동, 그리고 이제 3.1운동, 이렇게 봤었는데요. 국내외, 그러니까 1910년대 있었던 국내외 독립운동들, 특히 이제 국외 독립운동은 지도와 함께 꼭 이렇게 좀잘 정리를 해놓기 바랍니다. 예. 3.1운동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 일제식민 통치 시기에 있었던 우리 민족운동 중에, 독립운동 중에 가장 크게 일어난 운동이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전 계층에 걸쳐 일어났었고, 전국뿐만 아니라, 우리 동포가 있는 해외 지역에서도 일어났던 아주 커다란 민족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교과서를 좀 볼게요. 네, 지금 뭐 교과서 맨 위에 러시아 신안촌에서 이제 3.1운동 1주년 기념식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동포가 있었던 많은 곳에서 만세운동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3.1운동의 배경이 되는 것, 이거는 뭐 이번 단원을 시작하면서도 이제 계속 이야기했는데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이제 주장을 했었죠. 그렇죠? 레닌도 민족 자결과 함께 그 약소민족에 대해서 지원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독립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라는 어떤 기대감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지금 뭐 파리 강화 회의랑 이런 것도 나오겠지만 이 시기에 민족 자결주의 결국에는 어디에만 적용됐냐면 패전국, 1차 대전에서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이 되었고, 일본이 전승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해당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상하이에 있었던 신한청년당, 요거는 1910년대 우리가 그 민족운동 할 때, 국외에서 상하이 부분 할 때 좀 나왔었죠. 김규식을 어디에 파견한다?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민지가 된 것이 무효이고, 그러니까 이 한일 병합적 무효다. 우리는 이제 어, 독립하길 원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당연히 제대로 먹히지 않죠. 그러면서 어, 성과가 있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만주에서 독립선언 발표했어요. 그래서, 음, 만주 독립선언문이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데요. 훨씬, 이 기미 독립선언서보다는 훨씬 더 좀 강력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장투쟁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장투쟁으로. 우리가 이제 막 피로서 싸워야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조금 더 명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합니다. 2월 8일이었어가지고 우리가 28 독립선언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거 이제 선언문 쓴 사람이 이광수입니다. 그래서 이광수가 나중에 이제 친일하는 사람으로 나올 것인데, 사실은 막 처음부터 막 9.1 세력, 친일 세력이 된 사람들도 물론 있죠. 이완용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지식인들이 처음부터 친일을 했다기보다는 조금씩 반절해가는, 이게 도대체 해방이 보이지 않으니, 어, 해방이 될 것 같지 않으니 조금씩 이제 반절해가는 모습들 보이고요. 이광수도 좀 대표적인 인물일 텐데, 어, 이광수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독립을 꿈꾸고, 그다음에 이제 안창호 선생을 좀 아버지처럼 여기고 따랐었는데, 안창호 선생 돌아가신 다음에는 완전히 친일로 돌아서게 됩니다. 예, 뭐 여튼 간에,
지금 만주에서 그다음에 일본에서 독립선언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1운동 이전에 이미 우리가 막 민족 자결주의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뭔가 독립의 그 분위기, 식민지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3월 1일로 했냐? 고종의 국장일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고종이 고종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뭐 인산일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고종의 인산일을 이제 그쯤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라고 이제 예상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그 날짜쯤 해서 이제 또 지금 민족 대표 33인이 종교계 대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일요일은 조금 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3월 1일로 날짜가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민족 대표 33인은 종교계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기미독립선언서 나와 있습니다.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놔야 되겠어요. 3.1운동 워낙에 이제 커다란 운동이었기 때문에 뭐 원래는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닙니다. 약간 북한문 혼용체로 써 있어요. 뭐 이게 지금 뭐 아등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조하지 말라.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일체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고 우리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성대하게 하라. 그러니까 기미독립선언서는요, 아무래도 그 종교계 대표들이다 보니까 뭐 정의, 인도,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 다른 독립선언서랑 조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918년 5호 독립선언서, 이게 지금 만주에서 발표된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저걸 한 손으로 무찌르라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일제히 걸기하라 독립군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결국엔 육탄 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하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무장 투쟁해야 되는구나는 조금 더 강력한 그러니까 방법까지도 이제 제시하고 있고 좀 더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에서 발표되었던 28 독립선언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유학생들이 쓴 느낌이 나죠. 동양의 평화를 막 위협하고 있어. 막 이렇게 주장하고, 그 다음에 파리 방화회의의 그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도 적용해달라. 그래서 좀 이렇게 지식인들이 쓴 그런 느낌 많이 납니다. 예, 물론, 어, 지금 최남선이 쓴, 기미독립선언서도 뭐 당연히 지식인이 쓴 겁니다. 어, 이거를요, 원래는 음, 어디서 이제 읽으려고 했냐면, 그러니까 만세시를 어디서 하려고 했냐면, 여러분 175페이지로 좀 와볼게요. 탑골공원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근데 뭐 평양이랑 뭐 이렇게 커다란 대도시들에서 이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서울에서는 탑골공원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때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모여든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인산일이기도 하지만 뭐또 되게 많은 행사들이 그 시기쯤에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폭력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우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종교계 대표들이고, 사실은 이때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은 비폭력적인 만세 운동을 하고, 그리고 독립을 선언하고, 이것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리고, 약간 좀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도움도 이제 좀 받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였기 때문에 이게 너무 사람이 많아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탑골공원으로 오지 않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태화관이라는 요리집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33인 중에 29명만 오고요. 아마 개신교 계열 사람들이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29명이 모였고 여기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것은 한용운 선생이 이제 선언서를 낭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음,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내용이 나오죠. 일제 경찰에 스스로 체포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음,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독립선언을 했고, 이게 이제 사건화 되어야 돼. 이슈화 되어서 막 신문에도 나고, 우리가 해외에도 알리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체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독립선언을 했다. 잡으러 와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들이 와요. 처음엔 인력거를 뭐 이렇게 막 끌고 오거든요. 그랬더니 뭐 보고 이제 민족 대표들이 보고 근데 지금 인력거 웬 말이야. 우리 지금 민족 대표인데 이것은 안 되지. 인력거는 안 된다. 뭐 이게 뭐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전화해가지고 어, 차로 타가 다시 와요. 차에 이제 기사는 싣고 이 사람들 체포가 된 겁니다. 이거를 이제 뭐 이제 인기 있는 강사나 이렇게 이거 좀 재미있게 하려고 막 이태화가 나서 독립선언식 한 거를 좀 술집에서 막 이렇게 막 약간 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고요. 이제 독립선언식을 할 때 아마도 여기 뭐 술이 나왔다면 우리가 어떤 왜 전쟁 나가기 전에도 좀 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의미였을 것이지, 이게 되게 이상한 분위기였을 거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민족대표 30상 오기로 했는데 한참 지나도 안 오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태극기랑 독립선언서를요, 학생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계랑 또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안 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안 하는 건가? 그럼 품 안에 막 태극기는 뭐 가져왔고 막 이렇게 막 떨리고 막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재용이라는 학생이 용기 있게 단상에 뛰어 올라가요. 그래서 이 기미 독립선언서를 읽습니다. 읽고 만세를 시작하니까 이제 그 품속에 태극기랑 이런 거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태극기를 꺼내가지고 만세를 막 부르는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 막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탁골공원에서 했었고 아마 이 주변 학교들 있죠.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뭐 교회 같은데 요런 데에서 이제 몰래 숨어가지고 태극기 인쇄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인쇄소도 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곳에서 인쇄를 또 이제 찍어내기 주기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세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만세를 하기 시작하자 요 앞에가 다 이제 원래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상인들이 갑자기 다 뛰쳐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막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상인들이 자기가 팔던 물건을 다 내려놓고 뛰쳐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1919년, 그러니까 1910년 한일 병합 이후로 한 10년 동안을 모든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상인들도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너무나도 강압적인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힘드니까 다 뛰쳐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까지 있냐면 막 너무 만세를 막 많이 이제 불러가지고 나중에 이제 퇴근길에 일본 경찰이 만세를 막 자꾸 사람들이 부르니까 요때가 이제 무슨 뭐 일본에서 하는 또 기념일도 같이 이제 겹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이제 천황폐하 만세인가 막 같이 만세를 막 부르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튼 간에 엄청 크게 이제 만세 시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민족 대표들은 이미 끌려갔고 탑골공원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독립선언서 낭독하고 엄청 크게 만세 시위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대가 꽉 차는 거죠, 인파로.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종로 일대라든지 광화문 일대라든지 이런 데는 원래 이제 우리가 약간 이렇게 많이 만세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죠. 우리가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2002년도에 막 그 한일 월드컵 사진 그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아, 이게 좀 외신에서 이거 조작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원래 우리는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반세 부르고 다 같이 하고 이런 거 좀 잘하는 DNA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엄청 크게 만세지가 이슈가 일어나고요. 지금 서울, 평양, 원산 이 대도시에서 학생들이 주도한 만세 시위, 대규모의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시위가 퍼졌다라는 겁니다. 북한에서 우리가 서울보다 먼저 했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네, 서울이 이 민족 대표가 좀 늦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래 시간보다 원래 만세 부르기로 한 시간보다 조금 늦은 것이죠. 서울은 예, 여튼 좀 대도시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상해는 철시 투쟁, 노동자 파업 투쟁, 학생은 동맹 휴학 이런 것을 했다라고도 나오지만 어, 또 이 학생들 중심으로 뭐 만세 운동 하다 보니까 일제가 학교에 이제 휴교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더 만세 시위가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된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가장 그 대표적인 인물이 3.1운동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3.1운동을 표상하는 인물, 유관순 선생이 어, 자기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가서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것들, 이거를 이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지금 고종의 인사를 보려고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뭐 시장 뭐 무슨 그런 대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어가지고 올라와 있던 사람들이 다 고향에 내려가면서 야, 지금 서울에선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러면서 이것이 중소도시로 퍼지는 것이죠. 그리고 중소도시에선 농촌으로까지 퍼지고요. 이 시기에 이제 만세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5일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장날에 이제 가가지고 다 이렇게 만세꾼들이 가가지고 막 만세를 불러갖고 다 같이 만세를 부르도록 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이제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제가 이제는 무력으로 이제 시위를 진압하게 되고요. 무차별 총격 가하기도 했었고 제암리 같은 곳에서는 학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 이 민중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폭력 투쟁을 전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민족 대표들, 그다음에 학생들 중심으로 대도시에서 시작할 때는 비폭력 투쟁이었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학살도 있고, 막, 총격도 가하고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거기에 플러스 돼서 사실은 이 1910년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제 농민들은 어, 비폭력 시위가 아니라 폭력 투쟁을 전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1운동이 비폭력 투쟁에서 폭력 투쟁으로 이게 좀 변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지금 해외로 확산되어서 지금 북한도도 나오고요. 연해주, 뭐 미국 같이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한인들이 사는 곳이라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이런 시위들이 전개가 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과서 175페이지에 있는 전국 각지에서 전개된 3.1운동 있죠. 점이 엄청 많이 찍혀 있죠. 요지도는 눈으로 좀 익혀놓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지금 제암리 사건이 나와 있고 그 제암리 사건의 경우에도 막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음, 그래도 조금, 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암리 학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깐 지금 화면에 띄웠는데요. 이 화성군 제암리의 마을 사람들을 이 학살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교회당 안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공지할 것이 있다 모여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자 이제 교회당 밖에서 이제 불을 지르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탈출하는 사람들을 이제 총격해서 여기 있었던 사람들 모두 불에 타 죽은 그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176페이지로 넘어올게요.
예, 176페이지 오면요. 이제 3.1 운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3.1 운동의 의의, 이거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경우, 그러니까 신분, 계층, 뭐 지역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이런 경험을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 자체로서 좀 의의가 있습니다. 3.1 운동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진다라고 했죠. 그리고 독립운동, 그러니까 원동력이 되었다. 지금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거나 다 같이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독립이 올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 1920년대 무장투쟁론, 외교론, 실력 양성론 등 다양한 독립운동의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만세를 외쳐봤는데 독립이 오더라? 독립이 오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 큰 틀에서 봤을 때 무장투쟁, 그다음에 외교, 그리고 실력 양성, 요렇게 이제 독립운동 조금 계열이 나뉘어지게 될 거고요. 그러나 이것들이 다 어, 같이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뭐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독립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일제 통치 방식이 변화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통치 방식 변화하면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였다. 항상 우리 교과서에 문화 통치 앞에 이른바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통치라는 표현은 일본이 만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이 우리 민족을 기만하는 통치였어. 기만 통치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른바 이런 표현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1운동 전후로 발표된 독립선언서에 민족의 자주 자결, 인류의 평등 평화 뭐 이렇게 있어서 뭐 민주주의 운동이었다 뭐 이런 표현들 나오는데요. 음, 제가 그 교과서에 없는 독립선언서들도 좀 보여줬어요. 28 독립선언서랑 그다음에 만주에서 발표됐던 독립선언서랑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있는 기미 독립선언서랑 이게 다 비슷하게 이런 내용들이 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3.1 운동의 어떤 큰 의의라고 봤을 때는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통치 방식이 어쨌거나 좀 변화합니다. 무단 통치가 변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 다음에 볼 건데, 민주공화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우리 나중에 제가 헌법 전문 조금 보여줄 건데요. 대한민국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좀 이어받는 이런 내용들 헌법 전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반체국주의 민족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나와요.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오사운동이 일어날 때 저렇게 작은 나라에서도 3.1 운동처럼 전 국민이 다 같이 만세를 부르는데 우리 중국이 그러지 않을 수 있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일어나는 배경에 아주 직접적인 것이 3.1 운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 이것에 불을 붙이게 된 계기는 어쨌건 3.1 운동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어, 그 독립운동 하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3.1 운동 영향을 받는다라는 표현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래쪽에 보면요. 교과서 아래쪽에 보면 자료로 이야기해서 전국 각지에서 전 계층이 참여한 3.1 운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계속 그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에서도 나왔었죠. 한 페이지 앞에 보면 요 지도 점이 안 찍혀 있는 지역이 없잖아요. 제주도까지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간, 섬,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이 있으면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고 전 계층이 참여했다. 지금 이 만세 시위 전개한 여성들도 나와 있고 뭐 그런데요. 음, 요게 여러분 그 왼쪽에 기사가 그 수원조합 기생원들 이런 표현 나오는데요. 요 사진, 만세 시위 전개하는 여성들 사진은 기생은 아닙니다. 어, 요거를 좀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튼 간에, 그러니까 기생들도
만세를 불렀다라는, 그러니까 가장 소외된 계층도 만세를 불렀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른쪽에는 광부들, 또 이제 철시하면서 상인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 굉장히 다양한 계층에서 만세운동 했구나라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이 계기가 되어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부터 하나의 임시정부를 구성했던 것은 아니고 한인들이 모여 살던 지역들 중심으로 임시정부가 구성이 됐다가 이것이 나중에 좀 통합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먼저 보면은 지도를 좀 먼저 볼게요. 우리 교과서 177페이지에 지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연해주 쪽에 대한국민의회가 나와 있죠. 그래서 대통령의 손병희, 부통령의 박영효, 국무총리 이승만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로 좀 내려오면요. 그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임시정부는 아무래도 어떤 인물들이 좀 중심이 될까요? 우리가 그 1910년대 국내외 독립운동 했을 때, 음, 그 신한 청년당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인사들이 이제 대체로 그 주요 인물들이 되고요. 여기에도 이제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의 안창호, 국무총장의 이동희,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성정부가 있는데요. 집정관 총재 이승만, 국무총리 총재 이동희로 나와 있어서 좀 많이 겹치는 인물이 이제 이승만, 이동희 같은 인물들이구나. 이런 인물들이 지금 좀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 이게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뭐 바로 통합이 되고 그런 거 아니지만 어쨌거나 일단은 정부 체제 자체를, 정치 체제 자체를 공화제 정부로 한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공통점이 있을 것이고요. 요거를 우리 교과서에도 보면 한성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성 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독립 노선을 좀 외교 독립 노선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무장투쟁하려면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무장투쟁하려면 한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주나 연해주 중심으로 그 지역에 이제 임시정부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외교를 하려면 상하이에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상하이에 각국 조계지들이 있기 때문에 각국 영사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빨리빨리 이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런 거 하고 있어. 이런 거 알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성정부 사실상 한성에 살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이 워낙에 감시와 탄압 심하고 여기 뭐 집정관 총재 이승만, 국무총리 총재 이동희가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활동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이동희도 뭐 이제 뭐 연해주 쪽에서 지금 뭐 활동하고 있고 이승만 사실 미국에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으면서 좀 진통이 있었지만 음, 한성정부 법통을 하자는 건 이승만이 계속 이제 좀 주장하는 바인데 왜 그러냐면 이 한성정부는 집정관 총재가 죽을 때까지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이제 계속, 어, 이렇게 이승만이 이제 좀 주장하는 거거든요. 여튼 뭐 요거를 이제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한성에서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어, 계승해야 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이승만이 대통령에, 그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이동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대통령 국무총리라는 직함을 가진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두 명이 다 국무총리입니다. 어, 국무총리에 이승만, 이동희 이렇게 두 명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승만이 국민위원부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프레지던트 승만 리라는 그 기념 목표라든지 그다음에 기념 엽서라든지 이런 걸 각국 막 영사관에 막 뿌려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상하이에 있던 임시정부 쪽에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창호가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없는데 왜 자꾸 대통령, 프레지던트라는 표현을 써? 그거 쓰지 마. 그리고 미국에 고만 있고 이제 빨리 들어와.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임시정부 상하이에 있는데 왜 너는 맨날 미국에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 주장을 하고요. 이승만은 이거를 이미 다 뿌렸는데 내가 나중에 프레지던트가 아니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에서 얼마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무시하겠냐.
그럴 수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으로 아무튼 해줄 테니까 상하이 빨리 들어와.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별로 상하이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면 상하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뭐, 김구 선생 나중에 뭐 밥을 굶고 막 이런 편들도 나오고, 이 청사 임대료를 낼 수가 없고 막 이런 편들도 나중에 나오지만 열악하거든요, 상하이가. 그래서 안 들어오려고 했다가 그것도 나중에 한번 들어와요. 한 6개월 정도만 있지만 어쨌거나 이승만이 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 이승만 들어왔을 때 막 독립신문에 엄청 크게 나오고 이제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정도 알면 됩니다. 이렇게 연해주랑 그다음에 상하이, 한성정부 요 세 개가 합쳐지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됐다라는 거를 알면 될 것 같고요. 외교 독립 노선을 지향해서 상하이에다가 놔뒀다. 그러나 이제 역시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주장하던 사람들은 요거 좀 불만이 있겠죠. 정부 조직은 민주공화제입니다. 그리고 삼권 분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시의정원, 국무원, 법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 처음에 만들 때부터 민주공화국이었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고, 활동은 연통제, 교통국, 이런 게 있었는데, 연통제는 비밀 행정 조직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일반 행정 조직이 있잖아요. 우리 뭐, 예컨대 우리 학교는 이제 뭐, 성북구 안에 뭐, 기름통,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밀리에 행정 조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소식을 쫙 전달하고 이런 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연통제를 만들었었고, 그다음에 교통국은 어, 곳곳에 있는 통신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서로서로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였는데 이게 다 20년대 초반에 이미 일본에게 이것이 발각이 되면서 활동을 오래 하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애국공채는 왜 우리도 이제 그 나라에서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된다면 독립한다면 이거 이제 나라에서 갚아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채권을 발행한 것인데 독립공채를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막 정부가 만들어져서 이게 될 거야라는 바람도 뭐 있었겠지만 거의 대체로는 아마 독립운동에 쓰라고 이걸 샀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요. 그런 외교 활동 중심으로 하다가 군사 활동도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무장투쟁도 같이 이제 갑니다. 그래서 무장투쟁 단체들이랑 좀 연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좀 문제가 생기는데요. 일단은 연통제 교통국이 다 발각이 되면서 활동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서 군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군자금이 들어올 데가 없는 것이죠. 그 자금이 없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컨대 이제 독립신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이 있었는데 이 독립신문이 원래는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뭐 이래요. 이게 지금 자금 지원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승만 탄핵안이 나온다 뭐 이런 표현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투쟁 방식에 대한 문제들도 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요. 좀 외교 활동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교 중심으로 가야 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무장투쟁 하자. 그래서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립하면서 임시정부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자체가 조금 논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이승만 탄핵안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승만 탄핵안은 왜 나오냐면 미국의 윌슨 대통령한테 이승만이 어, 이게 우리 파리 강화회의 했었잖아요. 파리 강화회의 하고, 이제 베르사유 조약 맺고 이러면서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우리 이런 전쟁을 막아보자 해가지고 국제단체, 국제연맹이 만들어졌었는데, 이승만이 이제 국제연맹에다가 그 미국 대통령에게 위임 통치 청원서를 제출해요. 근데 이거를 제출할 때, 어,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금 상권이 분립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걸 만약에 제출하고 싶어. 그러면 어디를 통해야 돼요? 임시의정원을 통해야 되겠죠. 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같이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독단적으로 다 단독으로 그냥 어
일본은 너무나도 좀 극악무도하게 우리나라 통치하고 있으니 미국이 혹은 국제연맹이 들어와서 통치해 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을 제출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다른 나라의 통치 혹은 국제연맹의 통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바가 뭐죠? 원하는 바는 독립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아예 이제 신채호 같은 인물들은 임시정부 해산해야 돼. 막 이런 식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임시정부의 방향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1923년에 열렸던 국민대표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해 주세요. 23년도 국민대표회의가 열렸다라는 거. 그래서 신채호는 임시정부 해체하자, 새롭게 만들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창조파 이렇게 부르고요. 안창호는 그러니까 이 상하이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이승만이지만 상하이 임시정부를 이제 꾸려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안창호입니다. 그래서 안창호는 이거 애정이 되게 크죠. 그러니까 안창호는 없애고 새로 만들자가 아니라 아니 이제 이런 거 좀 잘못된 거 좀 쳐내고 우리가 새롭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면 되지. 개편하면 돼, 보완하면 돼, 이렇게 대립하는데 결국엔 해결이 나지 않아요. 서로 다 마음의 상처만 입고, 마상만 입고, 결국에는 다 이제 뭐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과 없이 결렬되고요. 그리고 이승만은 탄핵이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탄핵이 되고, 이대 대통령으로는 이제 박은식 선생이, 이대 대통령이 되고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대통령을 얼마 못해요. 얼마 못하고 돌아가시는데 그 전에 뭐를 하냐면 이제 국무령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는 그렇게 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떠납니다. 뭐 신채호 안창호 다 떠나고 누가 남냐면 약간 막내격이었던 김구 선생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김구가 남아서 국무령제 개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가 어떤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인애국단이라는 개별적인 의열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되고 이 한인애국단의 활동이 굉장히 30년대 초반에 크게 일어나면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임시정부가 다시 30년대부터 무장투쟁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그 활력을 찾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좀 보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요거를 계승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19 민주이념, 4.19 혁명의 그 이념을 계승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 정부가 만들어진 데 얼마나 커다란 역할을 했는지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많은 그 역사가들이 현대사를 구분을 할 때 우리 교과서에는 사실 광복 이후로 1945년 광복 이후로 이제 구분을 보통 하지만 많은 역사가들이 3.1 운동부터를 현대사로 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1 운동으로 이미 우리가 변화하였다는 것이죠. 이 3.1 운동 이후에는 국벽주의가 나오지 않아요. 고종으로 왕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민주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모든 단체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어나가는. 그러니까 3.1 운동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봐야 되겠고요. 우리 교과서를 조금 볼게요. 예, 교과서 177쪽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뭐 여기 이제 뭐 사진에는 대한인 국민회 그 회원들이 나와 있네요. 센터에는 역시 항상 이제 안창호 선생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 우리 교과서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그러니까 3.1 운동으로 이제 임시정부 수립운동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연해주에서는 대한국민의회가,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한성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이거 이제 통합하자라고 했을 때 한성정부의 법통 계승하고, 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랬고, 모두가 다 공화제 정부를 지향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이다. 라는 것이고요. 임시 헌법에도 이제 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였고요.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그다음에 삼권 분립의 원칙이 있었다. 요거까지도 그, 민주공화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 행정기관인 국무원, 사법기관인 법원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라는 거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 178페이지 오면요. 비밀행정조직 연통제 이미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통신기관인 교통국을기 나오면서 만주의 일용양행 같은 이런 이제 회사들도 좀 나와요. 그래서 비밀리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회사를 하면서 원래 이제 연락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외국인들도 많이 도와요. 그래서 뭐 아일랜드인이라든지 뭐 여러 외국인들이 또 이제 임시정부를 돕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뭐 위헌금을 거두었다라는 거고요. 뭐,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제 미주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을 보내왔다. 그리고 기관지인 독립신문이 있는데요. 음, 네, 요거는 지금 사진이 없는데 독립협회 독립신문이랑 어떻게 구분하냐면, 독립협회 독립신문은 우리 문제 나올 때 순한글로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 독립신문은 국한문 혼용체로 보통 되어 있고요. 독립이라는 제호, 혹은 독립신문 이렇게 나오는데 제호가 전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진만 봐도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일 관계 사료집, 뭐 박은식 같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역사가였던 이런 인물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외교 활동으로는 역시나 이제 뭐 파리 강화회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전이긴 한데 강화회에 갔었던 김규식이 아무래도 이제 좀 외교 활동이나 이런 걸 이제 많이 이렇게 경험이 있으니까 김규식이 어, 임시정부 외무총장, 파리 위안부 대표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여러 국제 회의에 파견이 돼서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이런 걸 전달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군미위원부, 구는 구라파예요. 구라파. 유럽을 이때 이제 한자로 표현할 때 구라파 이렇게 썼어요. 군미위원부가 이승만 중심으로 외교 활동했는데 좀 소소했다라는 것이죠. 큰 성과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의 10년 축하 기념 사진이 나와 있네요. 여기 지금 보이나요? 잠깐 사진 조금 확대해 볼까요? 어, 이분이 이제 안창호 선생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이동희 선생,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 김구 선생이 이제 바닥에 앉아 있죠? 이 시기쯤 보면 20년대 초반까지는 김구 선생 항상 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좀 높으신 분들이 여기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고, 제일 낮은 막내급이 이렇게 이제 바닥에 앉아 있는데, 근데 김구 선생이 이제 그랬다가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지키는 겁니다. 임시정부를. 예, 그리고 독립전쟁 준비했다. 남만주 강복군 사령부, 강복군 총영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군무부 설치해서 서로군전서, 북로군전서. 이거는 1910년대 독립운동 할 때 나왔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독립운동 단체들을 모아가지고 서간도 쪽에는 서로군정서, 북간도 쪽에는 북로군정서로 이렇게 이제 편입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 무장투쟁도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고 있었고, 음, 이제 연통제 교통국이 되게 빨리 발각돼요. 뭐 21년, 22년 뭐 이쯤에 이제 발각이 되기 때문에 외교 활동이 과연 성과가 있냐, 그래서 외교론, 무장투쟁론 뭐 이런 것이 대립이 됐었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한테 국제연맹 통치 청원서를 단독으로 제출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국민대표회의가 23년도 열렸다라는 거. 그래서 창조파, 신채호 중심의 창조파, 그다음에 안창호 중심의 개조파가 대립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은 탄핵이 되고 헌법을 고쳐서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을 했다가 40년에 돼서 이제 다시 주석 체제로 김구 선생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가 좀 많은 그 독립운동 할 때 이렇게 좀 중심축으로 있었던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커다란 의의가 있고 우리 헌법 전문에도 임시정부를 잇는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그 법통이 있는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좀 중요하게 좀 잘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